미안합니다, 손흥민. 손흥민 중심의 컨텐츠가 너무 없었네요.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이 한국으로 들어온 후에 개인 스케줄만 보내다가 10일 LA로 떠난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개인 운동은 했을 텐데 이맘때면 용인이든 서울 근교든 조기축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냥 떠났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으로 다시 떠난 이유는 다시 본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LAFC 소속으로 MLS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팀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미국 축구에 영향력을 넣어주기 위해서죠. 우선 기대했던 그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손흥민과 대한민국의 위상뿐만 아니라 LAFC의 전술적인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부활이 됐으면 했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월드컵이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월드컵은 아직 4강 결승이 남아있지만 K리그도 시작이 되었고 MLS도 이번 주부터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기력이 쇠한 분들, 이 무더위만 되면 기력 회복을 위해서 보양탕 찾아다니시죠. 이번에 장어탕을 소개합니다. 보통 판매되는 포장된 장어탕 양보다 훨씬 많은 600g입니다. 그리고 무청 시래기와 함께 장어 순살로 만든 탕입니다. 전통 된장을 주로 사용했고요. 먹어봤냐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한 팩에 5,900원꼴. 보관도 쉬우니까 자, 10팩 구매하셔서 선물 세트로 가족 지인분들께 선물해 보십시오. 적극 추천드립니다. 손흥민은 회복을 하고 이제 MLS 16라운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사실 미국 축구가 멈춘 것은 지금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반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MLS의 기대감이 더 떨어진 건 손흥민이 전반기에 득점이 없어도 너무 없었기 때문인 것도 있죠. 손흥민은 리그 15라운드까지 13경기 출전 8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매우 어색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리그 15라운드까지 손흥민이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월드컵까지 이어졌다 보니까 왜 그런지 제가 선수도 아닌데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흥민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손흥민의 입지의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고 구단은 여전히 손흥민을 기대하면서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LAFC는 현재 7위와 같은 5위까지 추락한 상황이라서 후반기 반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LAFC는 다 아시다시피 시즌 시작할 때는 파워랭킹 1위 팀이었고 줄곧 유지 왔습니다. 개막전에서 메시팀 마이애미를 이기면서 리그만 4연승을 질주했었고 6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다가 점점 추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챔피언스컵을 병행하는데 스케줄까지 최악이다 보니까 감독마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스케줄 조정을 MLS에 요청하기까지 했었습니다. LAFC 목표는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였는데 오히려 2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챔피언스컵도 챙피를 당하면서 4강에서 탈락했고 리그도 연패를 당하면서 7승 3무 5패로 승률이 50% 이하입니다. 감독의 시즌 운영과 전술까지 모든 게 불만투성이다 보니까 진짜 응원할 맛 나겠습니까? 우선 긍정적인 신호는 LAFC 선수들이 100%의 컨디션으로 다시 시즌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들이 몇몇 있지만 16강 정도에서 다 탈락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문제없고 오히려 휴가를 제대로 보냈습니다. 손흥민의 위상은 전혀 변함 없었습니다. MLS가 시작하기도 전에 LA 다저스에서는 손흥민 버블헤드를 제작해서 4만 개를 무료로 선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다저스가 이번 여름 시즌에 버블헤드 라인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낀 이름들을 보면요. NBA 레전드 샤킬 오닐, 그리고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 이 둘이랑 나란히 손흥민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다저스는 원래 버블헤드로 유명한 구단이라서 아무한테나 이런 자리 안 내주거든요. 축구 선수한테, 그것도 MLS 온 지 1년도 안 된 선수한테 이런 대우를 해준다는 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3일 전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 홈경기였고 이날 다저스 스타디움을 찾은 4만 명 전원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줬습니다. 디자인도 재밌습니다. 손흥민이 LAFC 유니폼에 축구화를 신고 야구 글러브까지 낀 채로 투구하는 포즈로 만들어졌었는데 사실 이건 그냥 나온 컨셉이 아니라 작년 8월에 손흥민이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시구를 했던 그 인연을 살린 겁니다.
그때도 화제였는데 이번엔 아예 자기 얼굴을 한 인형으로 돌아온 거죠. LA를 대표하는 두 프로 스포츠 구단이 축구 선수 하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이 지금 이 도시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야겠죠. 자, 현재 LAFC 상황은 어떨지를 한번 둘러봤는데 8일 전에 존 토링턴 단장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약 24분 분량의 인터뷰인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우선 LAFC가 이영준이 소속되어 있는 스위스의 팀 그래스호퍼 구단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짧게 언급했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좌측 풀백 셰베르코를 영입을 했고,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미국의 축구가 더 성장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퀄리티 높은 선수를 영입한다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여전히 손흥민을 최고의 선수로 지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이었지만 손흥민의 회복이 우선이라면서 라이벌과의 매치를 준비할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살라 영입설이 있을까 궁금했지만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격수 백업 선수인 엘살바도르 출신의 오르다즈가 DC 유나이티드로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링턴 단장은 전반기에 대한 평가를 그리 최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고 챔피언스컵까지 병행하는 체력 문제 때문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큰 변화는 없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감독에 대한 언급도 전술적 변화 그런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LAFC 선수들이 궁금하진 않고 손흥민의 스케줄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주 토요일에 LA 갤럭시와의 라이벌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LAFC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입니다. 단장도 이 대결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사실 손흥민이 이적한 후에 LA 갤럭시와 붙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LA 갤럭시는 2024년에는 리그에서 서로 1, 2위를 하면서 대도시의 명성 있는 팀다운 성적을 내면서 라이벌 구도 같았는데 LAFC와 다르게 2023년에는 13위, 꼴찌에서 두 번째, 2025년에는 14위,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런 성적을 거두었고 현재도 5승 5무 5패 성적으로 9위입니다. LAFC와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휴식 후 이 첫 경기를 승리로 마치지 못하면 진짜 올 시즌 정말 크게 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시해야 할 것이 이 첫 경기만이 아닙니다. 휴식기 이후에 LAFC 스케줄이 완전 미쳤습니다. LA 갤럭시 경기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올스타전 포함해서 10경기에 달합니다. 그 안에는 챔피언스컵과는 성격이 좀 다른 리그스컵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경기 3경기가 한 번에 몰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리그스컵의 운영 방식인데 우선 MLS와 멕시코 리그 팀들만 출전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팀을 출전시켰는데 작년부터는 서로 18팀들만 출전을 해서 각 팀들이 3경기씩을 같은 리그팀과는 붙지 않는 구조로 리그 페이지를 치릅니다. 단판 승부로만 치르고 연장전도 없이 승점을 90분 안에 승리하면 3점, 무승부 후에 승부차기로 승리하면 2점, 승부차기로 패배하면 1점, 그냥 패배면 0점 이렇게 계산을 해서 MLS 상위 4팀, 멕시코 리그 상위 4팀이 8강에 진출해서 다시 같은 리그끼리 또 붙지 않게 하면서 최종 결승까지 단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3위까지 한 팀이 다시 챔피언스컵에 진출하고 상위 시드 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복잡하죠? 네. 근데 또 재미도 있네요. 우선 리그에서 상위권 팀이라면 이 대회는 챔피언스컵 진출권만 걸려있는 거라서 중하위권 팀들에게 더 중요한 대회일 뿐입니다. 당연히 LAFC가 지금 순위를 유지하는 정도라면 리그스컵도 중요하겠죠. 전반기에 경기 스케줄 때문에 크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골치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그스컵의 상대에 또 톨루카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원정 2600m. 복수가 될지 아니면 또 참사가 일어날지 흥미로운데요. 분명 손흥민이 골 폭발만 일어났다면 진짜 흥미도 지금 배가 됐을 텐데 과연 후반기 손흥민의 활약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악몽이 끝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